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연휴도 끝이 납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 연휴가 끝이 났을 때 주도 섹터, 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두산 테스나입니다. 일단 두산 테스나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두산그룹에서 전 세계 기준으로 세계 5위권 내에 드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투자 행보와 함께 실제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1조 원 이상을 두산그룹에서 1조 원 이상을 두산 테스나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25년 즈음에는 두산 테스나에서 가장 큰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캐패스 증가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매출만 해도 50% 이상이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만 맞춰준다면 이 기업에 대한 실제 성장은 굉장히 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수요 증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것인데, 일단 두산 테스나가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보면 SOC와 그리고 CIS입니다. SOC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그 자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뇌 같은 역할을 SOC에서 하는 것이고, 시스템 온 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IS 같은 경우는 이미지 센서죠. 스마트폰이라던가 카메라, 자율주행 카메라에 특히나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빛을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면서 반도체에서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CIS, 그러니까 양질의 이미지 센서는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결국 스마트폰의 그런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두산 테스나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예요.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이제 SOC, CIS가 제가 대부분의 매출처라고 말씀드렸었죠. SOC, CIS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 최근에 가장 힘을 쓰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자율주행 쪽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손을 잡음으로써, TSMC가 애플과 손을 잡음으로써 기술력을 빠른 시일 내에 올려왔던 것과 비슷한 행보를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비해서 자율주행은 향후 10년간 30% 이상, 매년 30% 이상씩 성장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섹터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10년 이상, 지금 같은 시기에서 10년 이상 30%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유일무이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연코 1등은 테슬라이고, 이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그냥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고, 경쟁자가 많은 모바일이라던가 혹은 서버 이런 쪽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전혀 섹터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전혀 진출하고 있지 않은 그런 자율주행 쪽에서의 협업이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TSMC가 이미 애플과 그리고 엔비디아의 물량으로만 벅찬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틈새를 굉장히 잘 찔렀다. 테슬라와의 협업에 대한 기술적인 성장이라던가 혹은 헤리티지라던가 혹은 자율주행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섹터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태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참고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대표적인 테스트 기업이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테스트하면은 두산 테스나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제가 엑시콘에 대해서 분석을 꾸준히 해드리면서 이 선단 공정을 갈수록 테스트가 DDR5든 아니면 선단 공정이든 테스트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렸었고, DDR5에서는 엑시콘을 가장 큰 수혜주로 말씀드렸었고, 삼성 파운드리, 특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두산 테스나를 이제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고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딱히 그렇다고도 보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다 6,5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6,500억인데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이 640억 원, 당기순이익이 440억 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성장폭이
20% 이상 나타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성장폭, 매출 성장폭이 20%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의 파운드리 업 자체가 잘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수혜 정도가 두산 테슬라가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되는 와중에 삼성이 테슬라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SOC와 CIS의 대부분의 매출을 내고 있는 두산 테슬라 입장에서는 둘도 없는 기회가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의 성장성은 훨씬 더 가파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따라서 지금의 그런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불과 내년부터라고 하더라도 PR의 10에 수렴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할 만한 반도체에서도 가장 핫한, 가장 성장성에 뛰어난 그런 테스트 분야, 특히 파운드리 테스트 분야, CIS, SOC 쪽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저는 딱히 고평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두산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반도체용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인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의 시장 성장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특히 아이폰이라는 강력한 강자가 있는 프리미엄급에서는 삼성전자가 과연 이름을 내밀 수 있겠느냐, 이런 식의 웃음이 있는데, 참고로 스마트폰도 사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양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CIS라던가 혹은 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AP 탑재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참고로 갤럭시 24부터는 갤럭시 24, 그러니까 내년부터 발표되는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CIS가 2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2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테스트 업체라던가 혹은 CIS를 직접적으로 대고 있는 장비라던가 소재 쪽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에 따라서 뭐 엑시콘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올해 주구장창 하향 전망을 했지만, 결국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상승 전망을 해왔다는 점에서 역시나 충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리고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였던 스마트폰조차 꽤나 만약에 시장에 살아날 경우, 심지어 지금도 바닥을 찍고 있는 것은 맞고요, 내년에 CIS에 대한 탑재량 증가와 더불어서 꽤나 큰 수혜를, 꽤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결국 숨겨져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차량용 반도체는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특히 삼성 에시누스, 파운드리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미 현대차라던가 혹은 아우디, 폭스바겐과도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차량용 반도체는 TSMC보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스마트폰과 그리고 서버 쪽에서의 반도체 성장을 이끌었다면, 향후의 10년은 자율주행 쪽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기업인 두산 테슬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운드리에 대한, 특히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분석해드렸고, 자율주행 쪽에 대해서 주로 분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테스트 업체인 두산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